39페이지 보면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 나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용언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언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본용언이란 말이야. 본용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찐 용언이라는 거지.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조하는 역할 수준이라서 쉽게 생각하면 어근접사의 개념에서 접근할 때 보조용어는 한정적 접사의 기능을 생각하면 돼요. 춥다에 개가 붙어서 개춥다가 되는 것처럼 의미를 보강하는 정도의 역할. 그래서 보조용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싶다, 보고 싶다, 또 않다, 하지 않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싶다와 않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용언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반면 보조용언도 되고 본용언도 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보다. 그래서 보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를 구분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는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할 수도 있고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할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용언이 쓰이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용언 하나만 쓰이는 거, 이때는 그냥 본용언이겠지. 그리고 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쓰이는 것, 본용언과 본용언이 쓰이는 것. 그리고 본, 보조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용언의 예시로 먹다를 적는다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났을 때는 먹고 싶다. 근데 여기서 싶다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서의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혼자 쓸 수도 없고. 먹고 보자라고 하자. 친구를 만나는데 야, 몇 시에 만날까? 그러면 점심 먹고 보자 라고 할 때는 먹다의 it과 보다의 she가 그대로 살아있어. 둘 다 본용언으로서 기능을 해. 그런데 내가 이제 맛있는 걸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너무 사 먹고 싶어. 그럼 어떡해? 먹어야지. 그치? 근데 야, 친구가 야, 근데 너 돈 있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우선 먹고 보자 라고 한다면 거기서의 보다는 시의 의미라기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용언과 본용언으로 쓰일 때가 있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가 있는 게 보다. 해보다 할 때도 하고 나서 보다 이게 아니잖아. do and see가 아니라 try, do니까. 영어가 약해서. 그래서 개념 한번 읽어보면 자립하면서 실질적 의미인 게 본용언. 이 실질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근접사처럼 생각을 해도 좋아요. 본용언은 단독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치? 여기서 말했던 이 용언만 쓰였을 때가 본용언만 쓰인 거야. 반면 문장 안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본용어는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한정적 접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용언이 하나일 때는 본용언이다. 오케이.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을 때는 보조용언이다. 다시 말해 보조용언은 혼자 서술어가 될 수 없다. 왜? 혼자 서술어가 되는 건 본용언이니까.
어, 응? 누가 한 명이 안 왔네? 또다 막 대만을 가고 그래가지고 나 또 숫자 5 넘으면 헷갈리는데 뭐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디귿 보면 두 번째 이하의 용언이 단독으로 서술어가 된다고 해도 의미가 달라지면 보조용언이다. 아까 말했던 보다 같은 경우에 C의 의미인지 try의 의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본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진 것일 수 있다. 발라서 버리다. 근데 해버리다 이거랑은 다르지. 버리다 역시도 본과 보조가 둘 다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용언이 포함된 서술어의 구성에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가 나오는데 이거를 언젠가 한 번은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이 그때야. 뭐냐면 어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어미, 어간의 짝꿍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지로 좀 빈 페이지에 크게 적으면 좋긴 하겠는데 냠냠. 그나마 여백이 큰 건 49페이지 이런데 여백이 크긴 한데 그냥 그런데 적어도 좋고 뭐 포스트잇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구석태기에 적어도 좋아요. 맨 앞에 적어도 좋고. 사실 이게 선생님이 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인데 나는 진짜 엄청난 필기충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속도를 따라 적으면 예쁘게 적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땐 연습장에 대충 적고 집에 가서 예쁘게 다시 적었어. 2번씩 적은 거지. 선생님이 표를 그리면 노트에 이렇게 센치를 재가지고 너무 또 사이코패스 같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아무튼 그렇고 우선 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미의 짝꿍은 누구세요? 누가 계세요? 어간이지, 그치? 어간 플러스 어미로 구성이 돼. 근데 이 어미는 크게 세 종류의 어미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선어말 어미. 두 번째로는 이 사이에 조금 여백을 두면 좋을 것 같아. 어말 어미. 이게 어미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야. 위치에 따라서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이라고 할 때 어는 단어의 어야. 단어의 어. 단어 끝에 오는 어미. 단어 끝보다 하나 앞서 있는 어미. 이게 이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것이고. 선어말 어미 우리 언제 들어봤어? 높임 표현 할 때도 선어말 어미가 있지. 뒤에서 높임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주체 높임의 시 같은 게 여기에 속하고 이 하이프는 의존 형태소라는 소리야. 앞뒤에 무엇인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비워놓고 여기는 나중에 채우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어말 어미인데 어말 어미의 첫 번째는 뭐냐? 종결 어미야. 종결 어미. 단어가 끝난다야. 단어가 끝날 때.
먹다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지금 먹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구성이 돼 있지. 근데 이 다라는 어미는 어말 어미야. 왜요? 단어의 끝이니까. 그치? 단어의 끝임과 동시에 얘를 종결, 끝내주고 있어. 이 단어를. 맞죠? 먹다가 있고 또 먹냐, 먹니, 먹자 등등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종결 어미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평서형, 의문형 등등등. 그럼 이 종결 어미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요구함이야. 요구함. 요구. 요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요구가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요구가 있는 것. 종결 유형은 크게 평서, 그냥 내 느낌을 전하는 것. 의문, 물어보는 것. 명령, 하라고 시키는 것. 청유, 여기 예쁘게 적을 거야. 같이 하자고 하는 것. 감탄, 이렇게 5가지가 종결이거든. 요구가 있는 건 이 중에 뭘까? 첫 번째로 의문문. 당연히 요구가 있지. 뭐 해? 먹었어? 물어보면 당연히 응, 아니 라고 하는 언어적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의문문이야. 더 정확하게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되겠죠. 의문형이라고 적어도 될 것 같아. 문도 상관없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두 번째로는 어떤 요구가 있느냐? 명령형. 명령형의 경우에는 뭘 요구하냐면 행동의 수행을 요구해요. 이거 해. 응,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동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청유형. 얘는 참여를 요구하는 종결의 유형입니다. 참여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요구는 이렇게 3가지고, 요구가 없는 것은 평서형. 평서형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평서형이고, 얘도 맞춰서 형이라고 적을게. 두 번째로는 감탄형. 단순 느낌. 이해되시죠? 이게 종결어미 전부 다야. 종결의 유형. 두 번째로는 전성 어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간 어미는 용언에서만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용언의 어말 어미가 종결 어미야. 그럼 그 용언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용언이 끝나버리니까 문장도 끝나버려. 그치?
2번 우선 차치하고 3번을 먼저 볼게. 3번의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종결과는 반대로 연결 지어줄 여지를 남긴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엇이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첫 번째로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어.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라는 말 우리 방금 했지. 보조 용언. 그쵸? 그래서 얘는 용언 간 연결을 하는 거야. 용언 간 연결. 그래서 아까 먹고 보자 할 때의 고, 먹다 보다, 먹어보자 먹고 보자 라고 할 때 먹다와 보다를 연결 지어줘야 돼. 둘 다 각각이 용언이잖아. 그쵸? 근데 용언과 용언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미인 어를 넣은 거지. 그리고 먹어보자라고 한다면 이 보다는 이 용언의 끝이잖아. 고로 종결 어미를 가져야 되겠지. 종결 중에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청유형의 자를 쓴 것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이고, 여기는 계속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강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싸그리 와장창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싸그리 와장창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연결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어. 세 번째로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고, 1번은 용언 간, 용언 사이를 연결한 거였잖아. 2, 3번은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어진 문장과 연결되는 것이지. 어렴풋하지만 들어본 기억이 나죠. 그래서 대등적이라고 하면 순학이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밥을 먹다라는 사건과 학교에 가다라는 사건이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이잖아. 밥을 먹다, 학교에 가다라고 할 때 이 두 문장이 독립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를 쓰되 대등적으로 연결 지어주는 고를 썼던 거지. 이게 대등적 연결어미이고, 그냥 이렇게 문장 연결. 이해되니?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처럼. 그럼 봄이 오다라는 문장과 꽃이 피다라는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에 온 이 용언을 활용해야 되겠지. 그렇죠? 활용해야 되는데 문장과 문장을 이을 거기 때문에 연결 어미를 채택해야 돼. 문장과 문장을 이을 거기 때문에 연결 어미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문장 사이가 종속적이므로 종속적 연결 어미 면을 쓰는 거지. 이해되시죠?
전성어미까지 해보자. 사실 전성어미가 제일 어려운데 전성어미라는 건 성분을 바꾼다는 거야. 성분을 전환한다는 것. 품사는 절대 안 바뀌어. 품사는 절대 안 바뀌어. 그런데 멋진 사람이라고 하면 멋지다 사람이잖아. 멋지다라는 말이 사람을 수식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의 품사는 뭐야? 관형사지. 그치? 품사는 관형사야. 근데 얘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잖아. 품사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 명사 파생 전미사 부사 파생 전미사만 빼고. 그치? 그래서 얘가 관형사인 척을 하는 거지. 관형사가 될 수는 없어. 관형사의 성분만 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분을 바꾸어주는 어미를 취하면 되는데 여기도 나타난 것처럼 성분을 바꾸어주는 어미가 이 니은이었던 거지. 고로 멋지다의 어감 멋지에다가 관형사처럼 성분을 바꾸어주는 니은을 씀으로써 관형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성어미 첫 번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근데 전성을 생략하고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도 쓰는데 어미 구분을 위해서 분류를 위해서 여기서는 전성을 같이 적을게요. 두 번째로는 부사형 전성어미. 근데 어미를 가지고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 품사? 동사, 형용사지. 용언. 그치? 고로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취한다는 건 용언이 관형사인 척을 한다. 부사형 전성어미 취한다는 건 용언이 부사인 척을 한다. 이거죠. 널 죽도록 사랑해 라고 할 때 죽다는 용언이잖아. 근데 사랑해라는 또 다른 용언을 꾸미고 싶어. 그럼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돼야 되잖아. 근데 품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부사인 척을 한다는 거지. 척을 할 수 있도록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게 전성어미. 그래서 도록 이런 것들이 부사형 전성어미에 속하고 세 번째는 명사형 전성어미. 야, 너 밥 먹음? 이라고 할 때 먹음이 붙었지만 그 자체로 명사는 아니잖아. 명사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지. 선아기가 돈을 훔쳤음이 분명하다. 여기서도 뭐뭐가 분명하다가 들어갈 자리인데 훔치다라는 용언이 명사인 척을 한다는 거야.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야. 이 부분이 좀 헷갈리니까. 여기까지가 어말어미의 끝이야. 그럼 선어말어미도 한 김에 하나 더 채울게. 주체 높임 말고 또 뭐가 있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제란 시간 표현. 한 시쯤이면 집에 도착하겠다. 아침에 밥을 먹었다처럼. 근데 선어말어미에 이거 하나만 추가해 놓자. 얘는 교육과정에선 잘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양태라고 적어볼게요. 양태. 양태. 이게 뭐냐면 주관적 태도야.
주관적 태도. 추측, 가정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보통 집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고양이를 제일 예뻐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릇 같은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내가 한 30위쯤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진열장에 그릇을 예쁘게 진열을 해놨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뭐 쓸 것도 아닌데 왜 그냥 쳐다보려고 왜 사지? 싶어가지고 내가 그걸 와장창 깼어. 근데 아직 어머니가 집에 안 오셨어. 와장창 다 깼어. 그러면 엄마 오면 나 이제 죽었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엇은 원래 과거 시제잖아. 그럼 내가 이미 다이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확실한 추측이니까 엇을 쓴 거지. 이런 것들이 양태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미다야. 여기서 질문이 있을까? 제발 많이 해줘.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말고는 어미 없어요? 응, 없어. 그래서 어미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된다는 것. 선어말 어미는 수의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보조용언 수의적이지. 하지만 어말 어미 필수적이다. 종결 어미는 종결하는데 필수적. 전성 어미는 성분 바꾸는데 필수적. 연결 어미는 연결하는데 필수적. 그래서 이것도 범주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많은 친구들이 종결 어미가 더 위인가? 어말 어미가 더 위인가? 헷갈리곤 하는데 어말 어미가 더 위예요. 위치를 먼저 따지고 역할을 따지는 것. 이해되시죠? 사실 오늘 이것만 진짜 제대로 다 알고 가도 뭐 충분하진 않지. 더 알아야 되기는 하지.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본용언 보조용언 다시 와볼게. 보조용언이 포함된 서술어의 구성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용언의 어간과 보조적 연결어미가 만났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연결어미야. 그래서 개, 지, 고 등등등. 하지만 보조적 연결어미가 본용언과 본용언을 이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기역이 가장 전형적인 보조용언의 구성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하다가 의미가 약한 동사라서 그래. 하다가 의미가 약한 동사라서. 여기는 그냥 저 선생님 졸라 잘난 척하네 하고 들어보면 돼. 뭐냐면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좀 있어 보이니까 적어놔. 하다를 일반적인 동사로 취급하지 않거든. 보통 하다를 경동사라고 하는데 뭐 기능동사라고도 하고 이 핑크색으로 적는 건 고등학교의 내용은 아닌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다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라고 할 때 공부에 더 뜻이 있지 하다에는 큰 뜻이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하다를 하라는 접사로 만들기까지 이른 거야.
우리 어근접사 할 때 지배적 접사에서 이야기했었죠. 하가 붙는 경우들. 공부를 하다랑 공부하다랑 뜻 차이 있어? 없잖아. 그쵸? 그래서 하다가 가진 뜻 자체가 약하다. 그리고 이게 작년, 이제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엄매에서도 나왔었어, 수능에. 이거는 그걸 분석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원래 어미는 접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포함시키기도 하더라고. 그게 뭔 소린데요? 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전미사 하라고 써도 맞고 전미사 하다 라고 써도 맞아. 그리고 재작년 엄매에는 이렇게 나왔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3번의 보조용언의 종류. 보조용언의 품사가 동사에 가깝냐 형용사에 가깝냐인데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아. 아마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읽어만 보십시오. 이해되시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한 이야기했고 다음 한 장 넘겨보면 용언의 불규칙 활용 나오는데 먹다, 먹냐, 먹네, 먹누 등등등은 전부 다 규칙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규칙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가끔 불규칙하게 활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유인물로 보시면 우선 불규칙 활용에 있어서 1번은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 2번은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 3번은 둘 다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의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러 불규칙, 기읍 불규칙, 오 불규칙이 있는데 공통되는 건 지금 뭐가 있어? 전부 다 모음 어미 앞에서야. 모음 어미 앞. 모음 어미가 뭔데요? 초성의 이응, 음가 없잖아. 그래서 어, 아 이런 걸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어간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간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음 어미 앞이라는 환경이 공통된다는 것. 그래서 원래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 왜냐면 뭐 벗다 솟다 나와 있지만 솟아 라고 활용이 되잖아. 솟아, 솟은 등등으로 솟아, 솟은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 근데 짓다, 글짓기 할 때의 짓다는 어가 붙으면 시옷이 탈락하고 지어가 되지. 그쵸? 그래서 지어, 저어, 부어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서 동사류에서 굉장히 많고 형용사는 낫다 하나야. 낫다. 이 낫다가 병이 낫다 할 때 그 낫다. 그래서 얼른 나아 이렇게 하잖아. 나아. 그래서 발음 그대로 나아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게 시옷 불규칙의 사례가 되겠고, 시옷 불규칙은 앞에서 탈락을 한다. 그리고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오우로 변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고쳐보자면 비읍이 반모음 W로 변화한다. 요즘에는 이렇게 더 설명을 많이 해요. 반모음 W로.
그래서 뽑다가 있으면 야 빨리 뽑아 이렇게 되잖아. 뽑아가 되는데 아름답다의 경우에는 아름다워. 줍다도 주워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줍어 상태에서 비읍이 뭘로 바뀌어? 반모음 W 즉 우로 바뀌어. 따라서 주워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시옷 불규칙과 비읍 불규칙을 연속해서 달아놓은 이유가 있어. 난 이 두 글자가 좀 연쇄되는 게 좀 좋더라고. 뭐가 앞에 오든 좀 기억하기가 쉬워. 그쵸? 그래서 전에 남학생들한테는 욕을 하진 않았어 당연히. 그 롤 캐릭터 중에 시비르라고 있거든. 알아? 잘 안 하는구나 그런 걸. 그래서 시옷 불규칙과 비읍 불규칙을 앞에 한 이유는 뭐냐면 시옷 불규칙과 비읍 불규칙은 중세 국어랑 관련이 있어. 중세 국어. 시옷 불규칙에 해당하는 것들은 중세 국어 시기에 전부 다 반치음이었어. 그래서 였기 때문에 반치음이 없어지면서 시옷이 탈락했다고 보는 견해가 정설이고요.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시옷 불규칙은 반치음, 비읍 불규칙은 순경음 비읍이야. 순경음 비읍. 이 순경음 비읍이 반모음 W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한번 이용해 보자면 줍어일 때 주벙이 되었고 주벙의 벙이 반모음 우로 바뀌었고 워 그대로 왔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경상도 방언에서 아직까지 이 흔적이 남아서 아이고 추버라, 아이고 더버라 뭐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야. 안 그래도 올해도 경렬쌤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막 내가 막 비밀을 말했나? 막 아우 추버라 이러길래 추버가 뭐예요? 추워잖아요. 내가 항상 시비 걸거든. 근데 그런 반응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추워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치. 잘 따라해 아주. 아니요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시옷 불규칙은 반치음의 흔적, 비읍 불규칙은 순경음 비읍의 흔적으로 남아 있고 한 가지 디테일만 추가하자면 반모음 W로 변화하긴 하는데 사실 거의 다 우로 변화해. 오로 변화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뭐냐? 곱다, 돕다. 빼고는 다 우야. 묵어, 워, 괴로, 워, 사나, 워, 주, 워, 기, 워, 누, 워, 아름다, 워인데 곱다명, 곱다는 고와, 돕다는 도와로 된다는 것. 다음으로 르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르가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변화한다는 것. 대표적인 예시가 오르다인데 오르다의 어간 오르에다가 아가 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오르아가 돼야 되잖아. 여기서 따르다가 따라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으탈락이 있긴 하네. 그래서 오르아 상태에서 르가 지워지고
리을, 리을이 생기지. 그래서 올라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1학년 때 불규칙 활용은 안 배우나? 안 배웠고? 배웠어? 아 그래. 너무 과거의 일을 물어봤구나. 그래서 르불규칙의 경우에는 르가 리을 리을로 변화한다라는 것. 여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 게 올해 수능 엄매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엄매가 좀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냐면 틀린 표현을 적어놓고 그게 왜 틀린지 이유를 찾는 게 정답이었거든. 근데 수능에서 틀린 표현을 준 게 10년 만이야 정말. 2015 정도 때까지 나오고 처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다도 불러가 되잖아. 노래 불러 할 때 불타오르다도 그 친구들 누구지?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가 있잖아. 타오르까지가 어간이야. 네라는 어미가 붙었지? 네는 모음으로 시작해? 자음으로 시작해? 자음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그대로 규칙 활용이 된 거야. 불규칙 활용은 모음어미 앞에서만 일어나니까. 근데 불타오르 뒤에다가 아래 붙이려고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타올라가 되겠죠. 그치? 르를 지우고 리을 리을. 다음으로 디귿불규칙인데 디귿불규칙의 경우에는 디귿이 리을로 변화한다. 원래는 땅에다가 묻다 있지. 우리 이렇게 땅에다가 뭘 묻어본 경험이 잘 없겠구나. 야, 잘 묻었어? 들키면 들키면 큰일 나. 라고 할 때는 묻었어 라고 했잖아. 그치? 야, 빨리 묻어.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치? 빨리 묻어. 인데 퀘스천에 묻다를 생각해보면 물어보다가 되잖아. 그치? 물어가 되죠. 여기선 디귿이 리을로 바뀌잖아. 따라서 이게 정말 짜증나는 지점이야. 이런 걸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퀘스천에 묻다는 물어인데 땅에다가 묻다는 묻어라는 것. 이해되시죠? 이게 디귿불규칙. 우불규칙은 푸다 하나밖에 없어. 푸다는 특이하게 우가 탈락해. 그래서 퍼가 되잖아. 퍼. 빨리 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싸이월드 이런 거 안 해봤지? 거기서 이렇게 남의 사진 가져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댓글 남기기 퍼가요 물결 하트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때는 요즘은 약간 여러분 그런 거잖아. 좀 팔로워가 많고 팔로잉이 적으면 좀 깐지잖아. 아니야? 나만 맛발 안 하고 그런 거야? 아니야? 그리고 요즘엔 팔로워 숫자가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팔로워가 막 얘가 막 2,000명이야. 그러면 와 친구 개 많다. 인싸의 척도잖아. 우리 때는 그 퍼가요 개수가 나와가지고 내 사진을 누가 퍼가면 이제 그게 또 인싸의 척도였어. 남의 사진을 퍼가서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 핸드폰 뒤에 친구 증명사진 넣어 갖고 다니는 경우들 있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갤러리처럼 그 사진첩이 있으면 싸이월드에 폴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 친구 사진 폴더가 있어야 진짜 인싸인 거지. 그때 말로 약간 킹카? 그런 거지. 싸이월드 시절에는 좀 인싸의 척도가 많았어. 공유 다이어리 뭐 이런 기능이 있었거든. 다이어리는 그냥 내 다이어리를 쓰는 건데 공유 다이어리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쓰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근데 공유 다이어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공유 다이어리 이름이 잠실여고. 근데 내가 그 일원이야. 그러면 이제 좀 친다 이거지.
너무 예전 감성이구나. 막 커플 다이어리 이런 거. 그리고 정말 더 친하면 싸이월드를 공동으로 운영해. 그래서 공동 싸이라고 공싸라고 하는데 또 아저씨가 너무 신나서 또 옛날 얘기를 막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생일 선물로 막 도토리 같은 거 주고 그랬어. 도토리가 그 캐쉬거든. 도토리 한 개가 100원이야. 그래서 나 맨날 우리 집 전화로 몰래 충전하다 걸려서 혼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외갓집 가서 외갓집 전화로 충전하고. 전화 요금에 나오게 소액 결제 같은 개념이지 요즘으로 치면. 그리고 BGM을 좀 유행에 맞춰서 또 갈아 껴줘야 되고. 또 너무 유행에 따라가면 또 안 돼. 가끔 넬 같은 거 해놔야 돼. 좀 분위기 있게. 넬이나 이렇게 프리스타일, 노블레스, PK 해만 이런. 너무 내가 신나서 떠든 게 너무 아저씨 같다.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옷, 비읍, 르, 디귿, 우 전부 다 어간이 변한 거야. 그쵸? 어간이 변했기 때문에 어간 불규칙이었던 것이고 2번 보면 어미 불규칙입니다. 얘는 어미가 변한다는 거야. 얘는 좀 쉬워. 첫 번째는 여불규칙인데 얘는 뭐냐? 하다로 끝나는 말들은 전부 다 대신 여가 온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하다로 끝나는 모든 동사 이 하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접사하다를 말하는 거야. 접사하다. 먹어보자 할 때는 어가 붙잖아. 근데 공부하어 보자가 아니라 공부하여 보자가 되지. 그쵸? 하 뒤에서 어는 언제나 여로 바뀐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얘는 그냥 여불규칙이지만 하다불규칙이나 마찬가지야. 두 번째로는 러불규칙인데 얘가 아주 요물이에요. 어간이 르로 끝날 때 어미 어가 러로 변하는 거야. 뭐냐면 따르다라고 하면 아를 붙이면 뭐가 돼? 따라가 되지. 의가 탈락하니까. 그쵸? 따라, 치러, 들러가 되는데 이르다, 리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르렀다. 너무 내가 네 이랬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르다에서 이게 원래 여기서 좀 자주 하던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조금 그렇지만 그 나의 아저씨에서도 유명한 대사 있잖아. 봤니 나의 아저씨? 난 안 봤는데 그 대사만 아는데 마지막에 이런 거더라고. 지안 뭐 편안함에 이르렀나? 잖아. 거기서도 이르러가 되었지. 이렀다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르에 어가 붙을 때 어가 러로 바뀌어서 이르러 상태가 된다는 것. 푸르다도 푸르러, 누르다도 누르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텔에 이르러와 리치에 이르러가 불규칙 양상이 다르다는 거야.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지 않나? 일러라 일러라 일러뽕 이런 거. 아니야? 나만 또 응팔이야? 일러라 일러라 일본 놈 뭐 이런 거. 미안해. 근데 이르다가 어를 붙는다고 하면 사극 같은 거 보면 내가 누누이 내게 일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는 르가 탈락하고 리을이 생기는 반면 정상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는 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가 러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러, 이르러의 구분. 사실 이런 거는 내신으로 내면 아주 애들이 조합이 치는데 어차피 우리가 내신을 더 이상 하지는 않으니까 문법을 수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양상이 있어 분명히. 특히 오답을 잘못된 표현을 적어두고 고치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너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엔 지워져 있지. 요즘에 잘 안 나와. 오불규칙인데 다오라는 말이 있잖아. 다오. 그것을 내게 다오. 원형이 달다야? 주다의 반대잖아. 내가 받는 거잖아. 내게 다오. 근데 다오라는 말 자체도 요즘 많이 안 쓰지. 그쵸? 그래서 얘는 오불규칙이라는 게 다오불규칙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고로 요약하자면 어미불규칙의 경우에는 하다불규칙인 여불규칙, 다오불규칙인 오불규칙.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러불규칙이 메인이 된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어간어미 불규칙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뀐다는 것이요. 아유, 갑자기 전라도 아저씨가 오셨네. 둘 다 바뀐다는 거야. 누렇다 한번 활용해 볼까? 야, 옷이 왜 이렇게 누래가 되잖아. 누렇다의 원형은 뭐야? 누렇다의 원형은 누렇다지. 어간은 누렇. 너 지금 밥 먹어? 물어보는 거지. 명령형 종결어미를 취해야 되지. 그럼 눌어도 어가 오겠지. 그쵸? 근데 누레가 되잖아. 그쵸? 누럿에서 무언가도 바뀌었고 어에서 무언가도 바뀌었다는 것. 까매도 마찬가지지. 까마타의 어간 까맛 플러스 아가 있을 때 까마매가 되잖아요. 그죠? 까매. 그죠? 너 왜 이렇게 까매? 그래서 어간어미 불규칙, 히읗 불규칙이 있는데 히읗 불규칙은 색채어에서만 나타나요. 색채어. 색깔 표현. 그리고 우리말이 색깔 표현이 색채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야. 뭐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불그스름하다, 발가스름하다, 벌거스름하다, 불구죽죽하다, 불거죽죽하다 등등등.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불규칙 활용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웠던 의불규칙, 아니 의탈락, 히읗탈락 이런 거 있지. 그건 음운 변동이라는 규칙이 된 거야. 예외가 없으니까. 100%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재로 돌아옵시다. 다음으로는 관계언, 조사네요. 조사.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 책을 쓴 분들도 몇 명 알거든. 그리고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내가 홈페이지에다가도 하고 전화에서도 말하는데 이 격조사의 설명은 굉장히 틀렸어. 정말 여기는 박박 찢어 그냥. 너무나 열이 받아요. 봐봅시다.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을 지니도록 만들어주는 조사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지닌 특정한 자격을 드러내는 표지.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지닌 특정한 자격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표지. 표지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표지? 담화 표지. 너무 유식한 말이 나왔는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책 표지. 책 표지도 맞아. 또 표지판. 표지판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학교 근처에도 표지판이 있지. 여기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30km 이하로 달리라는 표지판. 근데 만약에 그 표지판이 없어? 그럼 30km 이상으로 달려도 돼? 아니야. 법이 이미 초등학교 앞에서 30km 미만으로 달리세요 라는 법이 있어. 표지판은 그 법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뿐이지. 그치? 이 표지판이 없다고 해도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는 법은 그대로야. 맞지? 조사가 딱 이 표지판의 역할이야. 왜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주어, 밥을 목적어 먹었다. 서술어야. 가가 주격조사니까요. 가 아니야. 철수 밥 먹었다 해도 철수 주어 밥 목적어잖아. 이미 철수는 문장 안에서 지가 주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가라는 표현이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준 것뿐이지. 이해되시죠? 두드러지게 드러내준 것이 조사, 격조사. 그래서 격조사는 잘 생략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내가 앞으로 한 10살만 더 먹으면 온갖 교과서를 다 이렇게 고칠 거야. 그래서 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깨서, 그리고 주격조사 에서도 있지. 에서. 아닌데요? 부사격조사인데요. 아니야. 에서도 있어. 정부에서 뭐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단체 주어일 때, 주어가 단체 명사일 때. 이게 또 격조사가 표지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 에서가 붙어서 주어가 된다. 에서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다. 가 아니니까 뭐가 붙든 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목적 격조사 을르, 관계 격조사 의, 부사 격조사 에서 에에게, 서술 격조사 이다, 복격조사 이가, 혹격조사 아야 이어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격조사는 드러내는 표지,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것.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영희는 안 먹었다는 건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친구가 쓰레기 같은 말을 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친구와의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 있잖아. 그치? 만도 마찬가지야. 나만, only의 의미가 더해졌고, 나도, to의 의미가 더해졌고, 뿐, 이나 등등등 나와 있고. 접속조사 한번 잘 봐보자.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거든. 근데 얘가
뭐랑 겹치냐면 부사격 조사랑 겹쳐. 우선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해. 그쵸? 하지만 생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뒤에서 나올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도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되지 않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엄마랑 집에 갔다. 엄마랑이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지. 그쵸? 근데 나는 엄마랑 닮았다 라고 하게 되면 엄마랑이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치? 나는 닮았다.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를 할 때 접속 조사와 구분하는 게 필요해져요. 이건 뒤에서 필부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 엄마랑이 생략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해 준 거야? 서술어요. 맞아. 서술어가 결정해 준 거야. 그만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문장의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위계가 생겨. 위계 중에 젤로다가 센 게 서술어야. 이해되시죠? 가다라는 서술어는 부사어까지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엄마랑 생략해도 돼. 하지만 닮았다라는 서술어는 누구랑 닮았는지 부사를 요구해. 부사어를. 그래서 얘가 필수가 되는 것. 서술어가 그냥 지리게 센 거야.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한 가지 해보자. 주격조사 이 퍼 가라고 나와 있잖아. 이 슬래시 가. 이 가의 차이가 뭐야?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 이 정도만 차이가 있잖아. 그럼 이를 쓸 때랑 가를 쓸 때랑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의미 차이는 없지. 그렇죠? 의미 차이는 없어. 을을도 마찬가지지. 나를 사람을이 되니까 의미 차이는 전혀 없는데 뭐가 달라?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 그렇지? 단어의 모양이 달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용어로 형태야. 형태. 형태. 모폴로지.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이거를 전공을 해서 내 학교 이메일도 이거거든. 모폴로지가 이건데 나는 학교 이메일 거야. 모학. 지독한 문법 충임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주요 개념 하나 할게요. 을, 이, 가 사이에 의미 차이 없지. 근데 형태 차이는 있지. 이런 걸 이 형태라고 해.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이 형태의 이는 다를 이자야. 형태가 다르다는 거. 하지만 의미나 역할 모든 것은 싹 다 동일해. 형태만 다른 거야. 그렇죠? 이 형태의 종류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이, 가, 을 이거 전부 다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어떨 때 이 쓰고 어떨 때 가 써. 자음으로 끝나면 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 그럼 이랑 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음, 모음이지.
그쵸? 자음, 모음을 묶어서 말하면 뭐야? 의문이지. 따라서 이, 가, 을, 늘 같은 이 형태들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해. 의문론적 이 형태. 의문론적 이 형태. 앞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형태이기 때문이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아까 여불규칙과 관련이 있어. 여불규칙 뭐였어? 하다 뒤에서 아가 여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랑 여랑 차이 있어 없어? 형태는 달라? 이 형태야? 근데 수행하는 기능이나 의미나 차이가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그쵸? 그럼 얘도 이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 형태는 의문 때문에 발생한 이 형태야? 아니지. 자음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잖아. 그쵸? 자음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하다 자체가 가진 특징 때문인 거지. 그쵸? 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특징인 거지. 단어. 문법에서 형태. 그래서 두 번째는 형태론적 이 형태입니다. 형태론적 이 형태. 그래서 이 형태를 쓰는 기준이 이 슬래시야. 슬래시. 이 형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 뭐 이렇게 쓰잖아. 이, 가, 을, 를, 아, 어 등등등등. 이해되시죠? 이 형태도 수능에는 아마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형태라는 개념이 있고 의문론적 이 형태, 형태론적 이 형태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이 형태는 의문 때문에 대체로 나타나고 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재밌지 않니? 아닌가? 난 국어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문법인 것 같은데. 그래 또 다 나를 병먹금 했구나. 다음 넘겨서 41페이지 봐보자. 독립원 감탄사. 아, 어머나? 여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볼 필요는 없겠고 지난 시간에 품사통용 한번 이야기했었죠. 수사와 수관형사의 비교. 그치? 우리가 한 건 여기 나와 있네. 수사와 수관형사의 비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수사 수관형사 비교, 명사 조사 비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뻔히 알 수 있어. 근데 명사조사 통용의 경우에는 의존 명사와 보조사의 통용이야. 이해되시죠?
의존명사와 보조사. 명사 중 의존명사, 조사 중 보조사. 이해되죠? 여기까지가 단어가 이제 끝이 나고 문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문제는 좀 풀어보고 얘들아 질문을 좀 많이 해줘. 쌤 어차피 성격이 이상해서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카톡 질문 보내주면 이렇게 잘 읽어보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쓰니까 아시겠죠? 60페이지 한번 펴보자. 60페이지. 페이지. 문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문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말의 어종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어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단어 유형에 대해서, 문장 유형에 대해서. 이거는 어렵지만 고등학교 개념 안에 있어.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으면 수월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언어를 좀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했구나. 내가 너무 막 무슨 국문과 OT 시간처럼 이렇게. 내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들었던 현대시 수업에서 교수님이 자네는 시가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나 잘난 맛에 살던 시기라 막 시란 뭐뭐뭐뭐고 막 시인의 뭐 어떤 감정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이 되게 유명한 꼰대셔가지고 내가 막 와장창창창창 얘기했더니 그래 자네는 이만 하산하게 라고. 그래서 크게 어종은 고리버 굴절어 교차어에서 워 아이니 니 아이워 고리버 어순 아이 마이 미 마이 나는 나의 나를 굴절어 단어의 굴절. 우리말 교차어 나는 이 붙고 의가 붙고 르이 붙고 조사라는 교착소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언어 유형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중국어 예시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용상의 비교는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나와보자. 여기는 그냥 빼고 교착어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조사도 단어, 어미도 단어로 인정하는 경우. 그럼 이 첫 번째 경우는 철수가 가다. 철수 가 다. 단어 4개라고 보는 거야. 두 번째는 조사는 단어인데 어미는 단어가 아닌 경우. 그럼 철수가 가다. 철수가 가다. 우리말이 여기에 속해. 한국어가. 세 번째로 조사도 단어 아니고 어미도 단어 아니다라고 보는 것. 철수가 가다. 2개의 단어라고 보는 거야. 아이가 마이로 바뀐 것처럼 철수라는 단어가 철수가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여기는 사실 그냥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 목적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막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아하 글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언어 유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좀 특이하게 이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엄청 분석충이라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많이 나오더라고. 굴절 없네. 이 교과서가 아닌가? 굴절 또 없네. 지약사. 지약사 좋지. 굴절. 아이패드가 좀 이상한가 보다. 두려운 건 검색되는데 굴절. 하필 재수없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어매체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교차어, 굴절어, 고리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국어의 특성을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차어, 교착소가 붙는 것들. 그래서 일본어가 우리말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막 닌겐노 뭐 이런 거 있잖아. 노가 의 아니야? 그치? 닌겐노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굴절어 아이마이 미마인 형태이고. 독일어 이런 거 좀 배워봤니? 쌤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막 베어데스댐덴 막 이런 거. 독일어는 명사에 성별이 있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근데 립스틱은 남성 명사야. 담배는 여성 명사. 막 데어스 지가레떼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찍먹하고 마칩시다. 60페이지 문장 다른 말 뭐야? 통사이죠. 통사. 그래서 통사적이다, 통사구조이다 이런 말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단어에서 문장의 차원으로 커진 거야.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한 거지. 그래서 문장 성분의 종류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성분은 필수적 부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 문장에서 제일 센 게 누구야? 서술어야. 그치? 그래서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인데, 이 필수적이라는 말은 언제 성립하냐면 서술어가 요구할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서술어가 요구할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웃었다 나와 있는데 웃다 있잖아. 웃다 서술어지. 그렇죠? 근데 웃다는 주어만 요구하고 목적어는 요구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안 쓰인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필수 성분이라고 말하기 모호한 점이 있어. 왜? 서술어가 요구 안 하면 필수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보어는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가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면 주성분의 주어는 동작이나 성질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인데, 동작은 동사를 말하는 것이고 성상, 형용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그 움직임의 그 성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이다. 그리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것이고, 목적어는 타동사일 때의 대상. 보어는 정의가 좀 모호한데, 되다 아니다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를 제외한 것,
이렇게 되는데요.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는 이렇게 적어놓자. 변화의 결과. 선아기가 늦은 나이에 아이돌이 되다. 그럼 내가 아이돌이라는 대상으로 변화한다는 소리잖아. 그치? 선아기는 아이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이돌은 내가 부정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고 아니다가 요구하는 보어는 부정의 대상을 나타낸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처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여기 옆에 봐봐. 철수가 맞이는 아니다. 는 썼는데요. 는 써도 돼. 왜? 조사는 다 표지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이미 맞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 보어를 부여한 거야. 이해되시죠? 전부 다 서술어가 부여해. 다음 넘겨서 부속 성분 여기까지 보고 마칩시다. 부속 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성분이야. 원래 우리 단어 차원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건 뭐였어? 관형사였지. 그치?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려고 태어난 애야. 그럼 체언 꾸미면 그만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관형사로 못 태어났어. 단어가. 관형사로 못 태어났는데 체언을 꾸미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렇다 보니 내 친구를 끌고 와서라도 체언을 꾸미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끌고 올 수 있는 친구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체언의 경우에는 조사라는 친구를,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 안에서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미를 가져올 수 있겠지. 그래서 관형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것. 새헌 옛 이 그저 여러 모든. 그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시골이라는 말이 풍경을 꾸미고 싶어. 미쳐버리겠어. 아주 막 못 꾸미면 막 죽어버릴 거야. 근데 나 체언이잖아. 체언 못 꾸며. 그럼 내 짝꿍인 조사가 나를 나를 관형어처럼 만들어 주기를 원해. 그래서 결합한 게 관형격 조사지. 하지만 품사는 안 변한다고 했지.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이지만 품사를 물어보면 나 여전히 체언이야. 그치? 약간 가짜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짜의 삶. 관형격 조사 의. 그래, 이것도 몇몇 교과서에 나오는데 관형격은 의가 제일 유명하잖아. 관형격 조사 중에. 근데 의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생겨? 시골의 풍경, 나의 종이, 소유의 의미가 생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속격이라고 해. 속격. 소유격은요, 영어에서 써. 소유격은 국어에서는 속격, 속하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속격조사 뭐 이런 말로도 표현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니 마지막으로는 성실하다의 어간 성실하에다가
어간의 짝꿍은 누가 있어? 어미지.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이 어미는 아까 적었던 것처럼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미여야 돼. 그쵸?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미. 근데 어떤 성분으로 전환하고 싶어? 관형사라는 성분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지. 은, 는, 을, 던 이런 것들 있지. 시제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만난 케이스.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합쳐서 그냥 용언의 관형사형 올해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에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작년이구나. 용언의 관형사형. 문장 성분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이게 처음 배울 때는 되게 헷갈려 진짜. 막 관형사냐 관형어냐 문장 성분과 품사의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얘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사어는 똑같거든. 부사, 체험 플러스 부사격조사, 용언의 부사형 이렇게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사어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은 되겠고 앞에 문제를 좀 풀어봐 얘들아. 그리고 최근